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425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파인텍의 두 노동자 박준호, 홍기탁 두 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야, 정말 참 대단한 투쟁입니다. 그렇습니다. 벌써 첫 줄을 이야기하는데 김용민 PD님 반응이 그러하시듯이 예. 진짜 놀랍죠. 무려 425일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오타를 낸 게 아니고요. 예. 예, 진짜로 이 두 분이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에너지공사 굴뚝 위에서 네. 오늘로 425일을 버티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 두 노동자분이 속해 있는 스타플렉스, 네. 이 회사하고 이 굴뚝하고 뭐 연관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연관이 없다고 하더군요. 네, 그 굴뚝은 서울에너지공사고 사실 서울시의 산하기관인데 예. 그 굴뚝과 관련이 있다는 건 그 스타플렉스가 그 근처에 본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보기 위해서 거기 굴뚝 위로 지금 올라가서 장소를 정하신 거고요. 아마 목동 쪽에 방송 자주 하시다 보면 그 굴뚝을 김용민 PD님도 한두 번 보시지 않았을까 매일 싶은데요. 지나가죠, 매일. 그렇죠. 예. 네. 이 박준호, 홍기탁 두 노동자가 2017년 11월 12일에 굴뚝에 올라갔으니까 벌써 2년 전 초겨울 일입니다. 그리고 사계절이 한 번 지났고요. 두 번째 겨울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이 벌어진 이유는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이 두 분을 생각하면 정말 아슬아슬합니다. 네. 이 두 분은 진심으로 죽을 각오를 하시는 겁니다. 특히 이 고공농성이라는 게 무서운 게요. 예. 굴뚝 위라는 환경도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지만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다는 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이미 앞서서 다른 노동자도 차광호 노동자도 그렇죠. 400일을 넘겼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죠. 한 달이 지나면 끝난다. 두 달이 지나면 끝난다. 이런 희망이 있으면 사람이 버틸 수 있는 건데 이건 뭐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투쟁이 밑에 있는 동지들의 운명을 건 투쟁이 돼버리죠. 이 부담감이 덮치기 시작하면 예. 사람 정신이 말도 못할 정도로 피폐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일요일이었던 1월 6일부터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원래는 75m 높이 굴뚝에서 매일 오전 오후 한 차례씩 밧줄이 내려와서 밧줄을 통해서 지상으로부터 음식과 물이 공수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6일 오후부터 이 두 분이 밧줄을 안 내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냥 단식이 아니고 물도 안 마시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며칠 동안 물도 끊어버린 완전 단식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9일 5차 교섭이 또 결렬됐습니다. 아마 오늘 6차 교섭이 있을 것 같은데 정말로 이제 여기 상황에 절박합니다. 엊그저께는 의사 두 분이 올라가셨습니다. 두 분 체중이 50kg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400일 넘게 굴뚝 농성을 했기 때문에 몸이 너무 쇠약해져 있습니다. 의사분 말씀이 이렇게 쇠약한 상태에서 단식을 하면 혈당 유지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혈당 유지. 그렇죠. 예, 근데 근육이 많이 빠진 상태인데 여기서 근육이 더 빠지면 쇼크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참. 예, 그리고 쇼크가 오면 굴뚝 위에서는 응급 대처가 안 되니까요. 두 분이 말 그대로 죽음을 각오한 투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습니다만 김용민 PD님께서도 박준호, 홍기탁 두 분은 홍기탁님은 전 노조 위원장이고요. 박준호님은 현 노조 사무장입니다. 그러면 현 노조 위원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위원장이 차광호라는 분인데요. 차광호 위원장은 단식 중입니다. 지상에서요. 12월 10일에 단식을 시작했으니까 차 위원장 단식도 한 달이 됐죠. 예. 그런데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전직 위원장과 현직 사무장은 75m 굴뚝에서 400일 넘게 농성을 하는데 현직 위원장은 지상에서 단식을 한다. 현직 위원장이 더 많은 책임을 느낄 텐데 왜 현 위원장은 지상에 있을까? 뭔가 밸런스가 조금 안 맞는다는 기분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김용민 PD님께서 이미 이야기를 해주셨듯이 이 차광호 위원장은 2014년 5월 27일에 먼저 파인텍 본사인 스타케미칼 공장 굴뚝 위로 올라간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혼자서 얼마를 버티냐면 무려 408일을 버텼습니다. 근데 이게
당시 고공농성으로는 세계 신기록이었습니다. 진짜 이 사회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계 신기록을 세울 게 없어서 고공농성으로 세워야 되겠습니까? 당시 차강호 위원장이 그 길고 외로운 투쟁을 이미 400일을 넘게 하고 노사 양측이 마침내 합의를 합니다. 이걸 3승계라고 부르는데요. 고용을 승계하고 노동조합을 승계하고 기존에 맺었던 단체 협약을 승계한다 라고 노사 양측이 합의를 해서 차강호 노동자가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이 합의를 일방적으로 다시 파인텍이 깨버립니다. 합의는 무슨 개뿔 안 지켜 배를 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두 번째로 박준호, 홍기탁 두 분이 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은 408일이었던 차강호 위원장의 세계 기록을 깨고 오늘부로 425일이라는 신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6차 교섭이 결렬되면 이 두 분은 내일을 맞을 거고요. 그러면 또 426일이라는 기록을 세울 겁니다. 모레가 되면 427일이라는 기록을 세울 겁니다.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북 구미에 한국합섬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건은 실제로 김수민 평론가께서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알기로 김수민 평론가께서도 이 투쟁에 매우 깊게 연대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 친구가 그런 투쟁에 개입이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깊게 연대하고 차강호 위원장도 잘 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용민 PD님께서 김수민 평론가를 많이 놀리시지만 실제로 김수민 평론가는 현장에서 지독하게 싸워온 굉장히 훌륭한 투사하셨던 거죠. 존경할 만하다고 단언컨대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용민 PD님께서 동의를 해주실까 싶어서 조심스럽긴 합니다. 예. 그런데 이 회사가 2006년에 망합니다. 근데 가끔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공장이 땅 위에 지어져 있으니까 땅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땅값이 꽤 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갖고 있는 고철 같은 자산도 꽤 됩니다. 이걸 회계 용어로 순자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회사 추순자산이 계산법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400억이라고 보는 쪽도 있었고 800억쯤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재산이 꽤 있었는데 장사가 안 돼서 망한 거죠. 예. 당시 공장은 채권단이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정리해고가 된 노동자들이 폐업을 한 공장을 5년 동안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회사를 인수할 거라고 믿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회사는 자산이 꽤 많아서 인수 가치가 있는 회사였거든요. 그런데 마침내 나타난 인수자가 김세권이라는 스타플렉스 회사의 오너, 자본가입니다. 예. 제가 이 사람을 이 새끼라고 부르고 싶은데 방송이니까 참겠습니다. 예. 이자가 한국합섬에 와서 회사를 사겠다고 합니다. 그때 노동자와 채권단이 뭐라고 물었냐면 여기 정상화하려면 5년은 최소한 공장을 돌려야 된다. 돌릴 자신 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 김세권이 자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오랫동안 공장을 지켜온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 노동조합 승계, 단체협약 승계도 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걸 약속했기 때문에 순자산 규모가 800억 가까운 회사를 꼴랑 499억 원에 사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예. 반값에 샀어요. 그런데 이자들이 이 싸게 공장을 산 이후에 공장을 딱 2년 돌리고 회사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망했어 하고 선언해버린 거죠. 2년 만에요. 그리고 회사는 그 와중에 공장 부지 다 팔았고요. 고철도 팔았습니다. 공장이 갖고 있던 기술도 싹 다 팔아서 챙길 돈 다 챙겼습니다. 그러면 이 새끼들이 사업을 하려고 들어온 게 아니었던 겁니다. 땅 장사하려고 들어왔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들어온 새끼들이 고용 승계하고 5년 돌릴 자신 있다고 뻥을 친 다음에 399억 원의 채권단에 헐값에 회사를 사버린 겁니다. 이것 때문에 차강호 위원장이 408일이라는 최장기간 고공농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본사 스타플렉스 오너인 김세권이 또 고용 승계, 노동조합 승계, 단체 협약 승계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자들이 한 짓이 파인텍이라는 지금의 회사를 만든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쉽게 말하면 유령 회사를 만들었던 거죠. 유령 회사. 파인텍에다가 노동자들을 다 취직을 시켰는데 이 회사가 충남 아산에 있습니다. 가건물 하나 딸랑 있는 곳이에요. 노동자들 기숙사에서 생활시키는데 기숙사가 거의 깜빵 수준입니다. 당시 노동자들에게 준 임금이 최저임금 플러스 1,000원. 당시 최저임금이 6,03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숙사 생활하면서 노동자들이 받았던 임금이 월급이 120만 원 선이었습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노사협의 요구했더니 공장 문을 그냥 닫아버렸습니다. 이 새끼들이 공장 닫는 게 취미도 아니고 뭐 하는 짓들입니까 지금. 공장이 페트병 뚜껑이 아니잖아요. 꼴리는 대로 닫았다 열었다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애초부터 얘들은 한국 합섬 땅 장사하러 온 애들이지 공장을 돌릴 생각이 아예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쉽게 문 닫을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 노동자들 주장이 뭐냐면 책임 경영을 하라는 겁니다. 노동자들이랑 합의하는 척하고 유령해서 만든 다음에 심심하면 공장 문 닫아 제끼지 말고요. 제발 이번에는 회사 제대로 세우고 오너 김세권 씨 직접 자본 투자해서 책임 있게 경영하세요가 노조의 요구입니다. 예. 근데 이걸 못하겠다는 겁니다. 경영자가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예요. 왜냐? 땅 다 팔았거든요. 챙길 거 다 챙겼거든요. 이제 노동자들 죽든 말든 뭔 상관입니까? 돈 다 챙겼는데요. 지금 파인텍 투쟁을 하고 있는 노동자가 5분이 남았습니다. 예. 그런데 스타플렉스라는 회사가 8일 기자간담회라는 걸 열었어요. 강민표 전무라는 사람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기서 이 전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들은 노동의 대가로 생계 유지나 가족 부양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다른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다. 자본가를 타도의 대상으로 여기는 20년 전 사고에 매몰되어 있다. 나도 대학 때 돌 던졌던 좌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미친 인간을 보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 말은 예. 파인텍 노동자들에게 정치적인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뭔 목적이냐? 자본가를 타도한다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인텍 노동자들이 김세권 타도하자고 이 난리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지랄도 착착하십시오 정말. 예? 저는 자본가를 타도하자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발 공생하자고요. 같이 좀 살자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이상한 생각을 품어서 자본가를 타도하자 이런 또라이 같은 생각을 가졌다고 치겠습니다. 만약에 진짜로 자본가 타도가 목적이면 그 사람들이 미쳤다고 고작 김세권 타도하자고 하겠습니까? 김세권이 뭔데요? 김세권이 우리나라 자본가를 대표합니까?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화대망상도 작작해야지. 이 정도면 중증인 겁니다. 100만에 하나 자본가 타도를 외칠 거면 우리가 이재용이나 정몽구를 타도하자고 하죠. 김세권 너는 아니에요. 근데 당신은 파인텍 사건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름도 기억 못하는 삼류 자본가입니다. 우리가 미쳤습니까? 바빠 뒤지겠는데 티도 안 나는 너 같은 삼류를 타도하자고 주장하게요. 당신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 기자회견했다는 강모 전무 자기가 대학 때 돌 던졌던 좌파다 이랬다는데 거기서 돌 던진 게 왜 나옵니까? 대학 때 돌 던졌으면 인생 개판으로 살고 아무 말이나 막 뱉어도 돼요? 아니 이분은 대학 때 돌 던졌다는데 돌을 어느 방향으로 던진 겁니까? 시위대 쪽으로 던졌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두 사람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어디다 대고 그 어목했던 시기 시민투쟁을 팔고 있습니까? 2017년 겨울 박준호, 홍기탁 두 분이 굴뚝에 올라간 다음에 한 40일쯤 됐을 겁니다. 송경동 시인께서 저희 민중의 소리에 기고문을 보내온 게 있는데요. 한 대목 읽어보겠습니다. 예. 10년이 넘게 싸워봐도 달라지지 않는 노동자 세상. 이 헬조선 해체를 외치며 다시 가자 했습니다. 2017년 11월 11일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 노동자대회 전야제를 마친 후 다음날 새벽 3시 반 이번에는 스타케미칼 본사가 있는 서울 목동 CBS 근처 서울에너지공사 75m 굴뚝 위였습니다. 세월의 장사가 없어 꼴랑 5명만 남았습니다. 11명이던 때가 그립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홍기탁과 박준호가 올라갔습니다. 2015년 408일 만에 내려왔던 차광호가 이번에는 하루 3끼 밥으로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막내는 옥배와 정기입니다. 작년 겨울 그들과 5달여 동안 광화문에서 박근혜 퇴진 겨울 농성을 할 때였습니다. 아침에 마을 천막으로 나가면 밤새 온몸을 히터 앞에 놓기로 나온 준호와 기탁이 광호 옥배가 말없이 앉아있곤 했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에야 만나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
신김치 한 쪼가리 두고 컵라면에 서로 말없이 숟가락을 담그기도 했습니다. 행림료 한 잔술에 젖어 나보다 훨씬 간결하게 살아온 그들이 억센 경상도 사투리로 행림료 하며 물기 젖은 음성으로 어떤 생의 그리움에 대해 말하려 할 때마다 수천 개의 겨울강을 혼자 건너야 하는 이라도 된 듯 도망치고 싶기도 했고 아득해지기도 했습니다. 단언컨대 작년 겨울 촛불광장의 한복판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헐벗은 채로 꿈꿔야 했던 이들이었습니다. 다행히 그 겨울을 무사히 건너온 그들이 다시 목숨을 걸고 이 추운 겨울 75m 굴뚝이 올라가 있습니다. 눈에 띄지도 않는 외진 곳입니다. 오늘로 408 더하기 41. 그들이 끝나지 않는 고공동성이를 세는 셈법입니다. 잘 있다고 합니다. 영하 5도라는데 하나도 안 춥답니다. 걱정 말라고 합니다. 금세 끝나겠는교. 잘 있을랍니다.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하루속히 우리 곁으로 이 평지로 내려올 수 있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촛불 항쟁을 함께 일군 그들이 이제 그만 2200만 노동자 가족들이 조금은 평온하고 안전한 삶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마음만큼 따뜻한 게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들이 빨리 내려와 경북 어디 사투리가 혹센 고향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꿈꿔봅니다. 너무 오래 그들은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이 글이 2017년 12월 22일에 송경돈 시인께서 보내온 글입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또 1년이 더 지났습니다. 박준호, 홍기딱 두 노동자는 그곳에서 내려오기는커녕 지금은 죽음을 각오한 단식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정말로 이 두 분이 더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한국 사회가 이 두 노동자에게 죽지 않아도 된다는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줬으면 합니다. 부디 오늘 6차 교습이 제발 좀 잘 마무리되고요. 예. 이 두 분이 내려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많은 정치자 여러분들의 응원이 진심으로 필요합니다. 이 두 분의 건강을 함께 기원해 주시고요. 예. 이 외롭고 긴 투쟁에 벗과 동지가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거는 네. 지난번 차광호 동지가 투쟁했을 때, 네. 이 투쟁을 풀었을 때 그 회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합의를 지키라는 겁니다. 예, 네. 근데 그 합의를 지킨다고 해놓고 그렇게 해서 농성 풀고 내려오면은 또 약속 어기면 또 어떡합니까? 깨버리고요. 네. 근데 진짜 제가 오늘 6차 협상만 아니면 개새끼 소새끼 다 욕하고 싶은데 네. 정말 울분이 터지는 거죠. 지난번과 똑같은 대안을 놓고 지금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만약에 네. 타결된다 하더라도 그들의 말을 믿어줘야 하는 건데 그들이 또 파기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번에 파인텍 노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건 파인텍이건 뭐건 회사를 세우면 김세원 씨가 직접 지분 투자를 해서 지분 투자를 하면 자기 돈이 들어가면 그렇게 회사 망하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책임 있는 경영자 위치로 들어와서 약속을 하라는 겁니다. 아니면 또 깰 테니까요. 그런데 경영자한테 책임 경영하라는 게 무리한 요구입니다. 당연한 요구잖아요. 지금 김세권은 그걸 안 하겠다고 버티니 황당한 거죠. 참. 네, 기가 이가 막히네요. 갈립니다. 이가 갈립니다. 네. 이 나라의 노동자를 보호하고 또 네. 이런 악덕 자본가들을 감독하고 감시하는 그런 부처가 없나요? 그 역할을 하라고 고용노동부를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이게 위법이 아닌 한 예, 정부가 개입할 수 없는 사적 기업의 일이니 예, 사실은 좀 어렵기는 하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이 협상도 스타플렉스 쪽에서는 전혀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예, 이분께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박홍근 의원이 스타플렉스 쪽을 압박을 해서 그래서 지금 교섭이 재개가 된 거거든요. 정치권에서도 좀 많은 압박이 필요하고요.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약속을 어기고 그렇게 해서 노동자들이 굴뚝에 올랐는데 네. 공공이 전혀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면은 아이고 이거 뭐 기술만 잘 터득하면 노동자들을 기만하는 기술만 잘 터득하면 뭐 어떤 짓이든 다 할 수 있겠어요. 나쁜 네, 자본들이.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참 무섭죠.
훨씬 더 말씀해 주셨던 대로 네. 노동자들의 삶, 생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공의 영역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저는 정말로 간절합니다. 예. 하여간 이 나쁜 자본가들은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으니 네, 그렇습니다. 공공의 감시 체계도 역시 진화해야 되겠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자, 이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